네, 2018년엔 실제 상황이 된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말하는 네. 거죠. 지난주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2018년에 모아지고 있어요. 네. 2018년 한반도 안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세 가지 소식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2018년에 우려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세 가지. 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존 실링 박사가 그랬습니다. 2018년에 SLBM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황일도요. 그렇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미국의 항공우주연구 전문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존 실링 박사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입니다. 공학자죠. 로켓 공학자죠. 이분의 판단에 따르면 이게 38노스라는 북한 전문 사이트에 최근에 기고한 글인데 네. 2018년 하반기쯤에 이르면 북한이 갖고 있는 SLBM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것이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도 형식상으로는 북한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실어서 그걸 남한에 대한 군사용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만 이것을 군사용으로 안정적으로 쓰려면 네. 특히 소련 같은 전례들을 감안을 해보면 10여 차례 이상의 추가 발사 실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 한 척 가지고 지금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러 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까지는 돼야 아마 군사적으로 실전 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존 실링 박사의 분석입니다. 그 시간이 아마 2년 정도 걸려서 그렇습니다. 2018년쯤이면 지금 가진 기술로도 충분히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바로 실루엣에서 보였던 김정은의 지시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2018년 이제 아까 2년 앞이라고 했는데 2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SLBM 두세 발을 쏠 수 있는 지금보다는 큰 잠수함,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유종 기자. 예. 북한기 숫자들도 한다면 하잖아요. 숫자 그렇죠. 거부로라도. 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현재는 북한이 2,000톤급에서 SLBM을 한 발 정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6월 달에 그 당 간부를 모아놓고 거기에 군수공업 담당하는 간부를 모아놓고 두세 발을 장착할 수 있는 4,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2018년 9월 9일입니다. 이날이 어느 때냐면 네. 북한 정권이 생긴 지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4,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라고 했고요. 네. 그런 임무를 부과한 군수공업 부장인 이만건에게 잘 되면 너 동상 세워주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동상까지.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를 볼까요? 네, 첫 세 번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 네, 어렵게 우리 지금 나왔습니다. 패널로 나와 계신 황일도 익숙한 위원, 분이 나오셨네요. 국제정치학 박사신데, 황일도 의원이 최근에 저희 주간동화에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실었어요. 지금 SLBM 발사가 그 자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연료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분석들이 대부분 잠수함에서 발사가 됐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네. 그것도 상당히 군사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처 이제 상당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이고 네. 1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최초의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예. 고체 연료랑 액체 연료의 차이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전 징후의 문제입니다. 네. 액체 연료는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연료를 충전을 한 다음에 3, 4일 이상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유 충전 장치가 있는 기지를 계속 3, 4일마다 들러야만 하기 때문에 이동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편이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이 모두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액체 연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로 공개된 이 SLBM은 고체 연료를 쓰고 있고 이걸 지상용으로 바꿔서 지대지용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미사일들이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실려가지고 북한 전역에 흩어지면 북한 전역 어디서든 남한 전역 어디 혹은 일본까지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네. 이번에 북한 SLBM 발사 성공한 다음에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잠수함 작전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을 통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잠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 없겠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북한의 핵잠수함까지 만들어지고 SLBM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안보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갈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종 기자, 네. 성주에서요, 거기 성주에서 사드 배치하기로 확정을 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주민들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청주 국민들은 그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네. 예, 최근에는 인간 띠입기 행사를 벌이고 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있었던 그 행사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성산포대에서 송주 군청까지 2.6km 구간에 인간 띠입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고요. 네. 3,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저 행사 조금 전에 오늘이라고 했는데 어제 있었던 행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런 성주에서의 사드 반대가 다시 불이 붙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 갈지 정부 당국자들 좀 더 해안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자기의 청년 친위대들을 독려하고 모으는데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 소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